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식품들 중 하나인 아몬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견과류의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 아몬드를 잘 먹는 꿀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고소한 맛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혹은 식사 대용으로도 즐기고 있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또는 뇌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 아이템처럼 여겨지는 식품입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 이것만큼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습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견과류이기도 하죠. 실제로 아몬드는 심장 건강 개선, 혈압 조절, 혈당 안정화,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갖고 있어 먹는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처럼 몸에 좋은 식품도 함께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여 매일 아몬드와 고구마, 아몬드와 우유를 같이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조합이 사실은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 속 식단 속에 숨어 있는 위험한 궁합, 그 중에서도 특히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식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앞으로 식사할 때 단순히 좋은 음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우유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뼈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로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중장년층에게도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아몬드와 우유를 같이 먹는 조합은 과연 안전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둘 다 건강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이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시리얼과 함께 우유를 붓고 거기에 아몬드를 토핑으로 얻는 식단을 선택하곤 하죠. 또는 샐러드에 견과류를 넣고 식사와 함께 유제품을 마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카제인은 위 속에서 산에 의해 응고되며 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느려지고 다른 음식과 함께 섞였을 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죠.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아몬드와 함께 먹었을 경우 이 두 단백질이 서로 다른 소화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에 위장에서는 더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몬드는 식이섬유가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편인데 이 지방이 우유 속의 단백질 응고 과정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오래 머물게 되며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 졸림, 무기력함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 방해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아몬드는 철분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비건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나 육류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이 아몬드를 철분 보충용으로 자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로
칼슘이 철분 흡수를 억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1991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철분 보충제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율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는 식품 간 상호작용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아몬드의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게 되는 거죠. 철분이 흡수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기적으로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빈혈로 이어집니다. 여성분들이 생리 중이나 출산 후 혹은 평소 식이 조절로 철분 섭취가 부족할 때, 이 조합을 자주 먹으면 철분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여성분들은 아침에 아몬드와 시리얼, 우유를 함께 먹는데 오히려 점점 더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몬드는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난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우유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지방에 녹는 비타민의 활성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아몬드의 대표적인 건강 효능조차 이 조합에선 반감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몬드와 우유를 함께 먹지 않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몬드가 포함된 시리얼을 즐겨 먹는다면 우유 대신 식물성 우유의 귀리 우유, 코코넛 밀크,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단, 아몬드 우유도 성분표를 잘 확인해서 진짜 아몬드 비율이 높은지, 당분은 적은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건강식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 그리고 포만감을 주는 식감 덕분에 다이어트 식단의 단골 재료죠. 심지어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 아몬드 삶은 달걀 조합을 매일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식단이라고 믿고 먹던 조합이 사실은 우리 몸의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식물성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소량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량 섭취하거나 특정 성분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아몬드는 모두 옥살산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할 때 발생합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불용성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는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속, 특히 신장이나 요로에 남아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죠. 결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한번 걸리면 극심한 통증과 구토, 소변장애를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입원이나 수술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고구마와 아몬드를 자주 같이 먹으면 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거나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염분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체내 칼슘과 옥살산의 결합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직장에 앉아만 있는 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고구마와 아몬드를 함께 먹고 있던 한 30대 여성은 반복되는 옆구리 통증과 배뇨,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고 검사 결과 신장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물 섭취량이 부족했고 식단을 건강하다고만 믿고 꾸준히 같은 조합으로 먹어온 것이 문제였죠. 그녀는 이후 식단에서 고구마와 아몬드를 같은 식사에 넣지 않고 적어도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따로 먹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고구마와 아몬드의 소화 메커니즘 차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 주 성분입니다. 천천히 분해되어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그만큼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아몬드는 지방이 많고 역시 소화에 오래 걸립니다. 이 둘을 함께 먹을 경우 위장은 복잡한 명령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죠. 탄수화물을 위한 소화효소, 지방을 위한 소화효소, 서로 다르게 분비되며 소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화지연, 더부룩함, 가스, 복통,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은 사람은 이 과정에서 가스 생성이 활발해지고 장 트러블이 심해질 수도 있죠. 위장이 항상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고구마와 아몬드를 함께 먹은 후 트림이나 방귀가 늘었다면 당신의 위장이 이 조합을 소화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섬유질이 갑자기 들어오면 오히려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역시 섬유질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두 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복부, 팽만,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을 위한 식단이 오히려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녹차는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체지방 분해,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조절, 항암 효과 등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현대인 중에서도 매일 녹차를 챙겨 마시는 분들이 꽤 많고 디저트나 식후 음료로도 애용됩니다. 그런데 아몬드와 함께 녹차를 먹는 것은 의외로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바로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철분화염 마그네슘 등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몬드는 이 미네랄들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의 보고라 불릴 만큼 풍부한 함량을 자랑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신경 안정,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연은 면역력 향상과 피부 재생, 세포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런데 이 소중한 미네랄들이 녹차 속 탄닌과 결합되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돼 버립니다. 한 끼 식사 후 간식으로 아몬드를 몇 알 먹고 입가심 삼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셨다고 해보죠. 속은 편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몬드에서 섭취해야 할 미네랄 성분들이 거의 흡수되지 않고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습관이 도리어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철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몬드는 비록 동물성 철분은 아니지만 식물성 철분이 꽤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녹차 속 탄닌은 철분 흡수 억제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빈혈이 있는 사람, 생리 중인 여성, 채식주의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녹차와 철분 흡수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여러 논문에서는 식사 직후 녹차를 마시는 것이 철분 흡수를 최대 60%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녹차를 마시는 경우 위장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녹차에는 카페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자극하게 되며 이 상태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아몬드를 함께 섭취하면 위에 기름이 뜨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며 자극이 더욱 강해지죠. 한 40대 남성은 체중 관리를 위해 하루 3번 녹차를 마시고 그때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곁들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죠.
그런데 몇 개월 후 이유 없는 피로감과 빈혈 증상이 심해졌고 병원 진단 결과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그는 견과류 섭취와 녹차 마시는 시간을 분리했고 증상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녹차 대신 허브차, 루이보스차, 보리차 같은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며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어 아몬드와 찰떡궁합입니다. 운동 후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과 바나나 한 개를 함께 먹으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이고 뇌 건강, 시력 보호, 피부 미용에도 좋은 식품이죠.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아몬드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 먹는 식단은 간편하면서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도 조합이 잘못되면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아몬드와 우유, 고구마, 녹차는 특히 주의해야 할 상극조합. 대신 바나나, 블루베리, 오트밀과 함께 섭취하세요. 식사는 질보다 궁합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아몬드를 제대로 잘 먹는 법을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몬드 꿀조합이나 피하고 있는 음식 조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